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해 특집 주식명가 2부의 진행을 맡은 박혜미입니다. 주식시장에도 해걸이라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손을 대는 족족 수익을 내는 소위 대박나는 해가 있는 반면에 열매를 하나도 맺지 못하고 빈가지만 덩그러니 남는 손실만 가득한 해가 있기도 합니다. 항상 실한 열매를 기대했던 투자자들은 맥이 빠질 수밖에 없는데요. 아마 작년이 그렇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지만 더 큰 도약을 위해서 우리는 에너지를 모으고 있었다. 더 단단해지기 위한 실현이었다라고 생각하면서 흔들리는 마음을 다잡아보시면 어떨까라는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묵은 해는 보내주고 새로운 마음으로 씨를 심고 싹을 틔우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을 준비를 하셔야 되겠죠. 오늘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2023년 첫 번째 거래일 또 기분 좋게 맞이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작년 우리를 힘들게 했던 종목들 굉장히 많죠. 종목 고민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도 MTNW 최고의 어드바이저들과 함께하는 종목 상담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이 시간 잘 활용해 보시기 바라고요. 전화 02786-1022-1023, 문자는 013-3366-8200, 유튜브 머니투데이 방송을 통해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보내주실 때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보내주시면 되고요. 또 어떤 점이 궁금하신지 자세하게 적어주시면 더 명쾌한 분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부도 뜨거웠지만 2부는 더 활활 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애청자들이 정말 사랑하는 두 분이라고 하는데요. 두말할 것 없이 수익률로 증명하는 MTNW 최고의 전문가들이죠. 주식명가 MTNW 아이린 그리고 최현범 어드바이저와 함께합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두 분 다 연말 어떻게 보내셨는지 여쭤보도록 할게요. 먼저 아이린 위원님, 또 연말 어떻게 잘 보내셨나요? 네, 푹 쉬었습니다. 네, 우리 위원님과는 넥스트레벨 하면서 또 매일매일 호흡을 맞추게 됐는데 또 지금도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그냥 뭐 넥스트레벨 저희 하던 것처럼 또 카리스마 있게 또 상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또 우리 최현범 어드바이저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또 먼저 연말 잘 보내셨죠? 네, 잠도 푹 자고 네. 내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뵈니까 굉장히 푹 주무신 것 같아요. 네, 굉장히 네. 상태가 좋아 보이시는데 우리 위원님과는 제가 점상주식이라는 프로그램에서 몇 번 뵀었거든요. 그때 또 우리 아이린 위원님과는 다르게 또 굉장히 부드러운 상담을 해주시잖아요. 또 오늘 부드러운 상담 잘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또 2부에서도 우리 두 위원님들께 시장 전망을 안 들어볼 수가 없겠죠. 작년 코스피는 25%가량 급락을 하면서 러시아를 제외한 국가들 중에서는 사실상 꼴찌라는 성적표를 받아들였습니다. 아마 말씀을 다시 안 드려도 매일 시장을 보고 매매를 하셨던 분들이라면 너무 몸소 잘 느끼고 계실 것 같아요. 정말 너무 많은 악재가 있었는데 올해 시장은 조금 어떨지 우리 먼저 아이린 위원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어떨까요? 좋을까요? 사실 작년에 좀 많이 안 좋아서요. 네. 이제 이번 연도는 작년만큼 좋지 않다고 말씀드리기가 좀 애매하고 또 반등도 조금 도모해보자 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사실상 이번 연도도 우리가 17개 증권사에서 나온 이제 이번 상반기의 지수 전망을 본다면은 사실상 뭐 굉장히 안 좋게 보는 이제 증권사가 이제 세 곳이 있었는데 우리 코스피 저점을 2,000포인트 전망을 했습니다. 지금 자리에서도 추가적인 하락이 있다는 것인데 지금 2,236선인데요. 지금 자리에서 한 10% 정도 더 밀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단으로는 한 10% 정도 열어두고요. 또 상단으로 또 한 10% 정도 지금 지수에서 상하단 플러스 10% 전후 이렇게 얘기를 전망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2130선 정도 얘기가 나오고 있고 상방은 또 2530선 정도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도 굉장히 증시 전망을 좋게 했다가 지난 우리 크리스마스 때 산타 랠리가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었는데 반대로 산타 랠리는 오지 않고 사탄이 왔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증시 마지막 거래일에도 장이 급락하는 흐름이 보여졌습니다. 다행히도 지난주에 미국 시장이 좀 돌려내는 흐름은 보여졌지만 그 돌려낸 흐름이 주 초반까지 이어지면서 상승 기조를 이어갈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불확실성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조금 더 우리가 좀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는지는 조금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지금이 바닥이다 이렇게 외치기보다는 어느 정도 저점을 이어가는 국면에서 차분하게 진입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이제 시장을 뭐 이번 1월 달에는 빅 이벤트들이 좀 있죠. 그래서 빅 이벤트를 본다면은 JP모건 헬스케어도 있고요. 또 세계
가전 박람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관련된 종목들이 사실상 12월 달에 적어도 중후반쯤에 움직여줘야 되는데 불구하고 움직이지 못해서 이런 장은 사실 주도주가 없이 지속적으로 테마주들만 기승을 부리는 장이 지속되고 있는데 자, 어느 정도 1월 달에 어느 쪽에서 조금 시세가 나와줄지는 우리가 조금 1, 2주 정도는 지켜볼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많은 증권사에서 지수 전망을 평균적으로 2130선을 잡은 만큼 추가적인 하락도 있기 때문에 상반기라고 해서 1월부터 6월까지지만 우리가 본다면 1월, 2월 정도의 저점을 잡고 다시 뭐 3월, 4월쯤에 턴어라운드 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 심리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어디까지나 전망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전망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지 그게 확실하게 100% 맞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시나리오를 조금 한 4개 정도 가정을 해서 가져가시는 전략이 중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단기적인 종목을 단기적으로 우리가 전략을 잡고 들어가시는 종목 매매를 하신다면은 사실상 이제 시장 흐름과 상관없이 파동이 큰 종목 테마에서 우리가 수익을 찾을 수 있겠지만은 많은 분들이 2차 전지나 또 반도체 중심으로 편입을 하셨다면은 반도체 사실상 내년 2분기까지는 조금 지켜봐야 되는 국면이고요. 그리고 또 2분기에 가서도 우리가 좋을지 안 좋을지는 그때 가봐서 좀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너무 이렇게 긍정적인 전망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시기보다는 어느 정도 반 정도는 현금을 챙기시고 좀 여유를 두시면서 정말 저점이 왔을 때 지수가 하단이 2000이 왔거나 2100을 깨거리나 이럴 때 그럴 때 이제 참 진입해 볼까 이렇게 고민해 보신다면은 그리고 또 분할 매수를 통해서 하신다면은 충분히 좋은 결과가 하반기 정도는 또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싶으니까 이 점 참고하시고요. 지금 우리가 시황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한다면은 시장 매크로 분석을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사실상 FOMC 3월까지 우리가 본다면은 얼마나 FOMC 연준에서 금리 인상을 할 것인가. 그래서 사실상 우리가 25bp 정도 추가적으로 하지 않을까. 뭐 많아도 50bp 정도 하지 않을까 보고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번 연도에 우리가 짧게 봤는데 최종 금리를 얼마나 높게 가져갈지는 아직까지 확인된 것이 없습니다. 거의 추정일 뿐이고 그렇다면 우리가 눈으로 가셔야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 관련해서 뉴스가 나올 때마다 지수가 흔들릴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최종 금리를 얼마나 높게 오랫동안 가져갈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확인이 좀 필요하다. 그렇다면 그 확인하는 시간이 내년 상반기가 되지 않을까. 그럼 상반기가 지나고 나서야 물론 연준에서 금리 인하 같은 경우는 2분기, 3분기가 아니라 그 이후에 그리고 또 내년에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번 연도에 가능하다 봤었는데 내년에 가능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사실상 지금 논하기에는 너무 이르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다만 어느 정도 지지 라인을 잡는다면은 많은 증권사 중에서 세곡 같은 경우에는 2,000포인트를 잡은 만큼 저도 우리가 매크로 불확실성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사실상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종식되지 않은 만큼 또 내년에도 올해도 추가적으로 우리 또 한 번 더 흔들릴 수 있는 부분이고요. 지금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북한하고 문제도 또 있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문제에서 우리가 좀 사실 불확실성이 조금 더 확대된 국면이 없지 않아 있다. 그렇다면은 지수는 앞으로 지금 자리에서 한 10% 열어두고 내일장 반등이 나고 이런 것들은 단기간 우리가 해볼 수 있는 흐름이지 추가적인 하락도 조금은 생각하면서 이제 대응을 하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점을 이어가는 국면에서 차분하게 진입을 하자 새해라고 너무 들떠서 적극적으로 접근하는 건 조금 지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참고를 해보도록 하고요. 이번에는 우리 최현범 어드바이저의 시장 전망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시죠. 아무래도 작년같이 어려웠던 시장을 다시 한번 찾기에는 정말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작년에 고생을 많이 했죠. 투자자 대부분들이 정말 작년 같은 장이 있을까라는 그런 좀 말들을 많이 했었는데 올해는 어떻게 보면 좀 기회장이라고 다시 한번 좀 전화위복의 단계를 삼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결국에는 폭락장이 나온 다음에 그리고 나서 회복 사이클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염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의뢰 그렸듯이 시장이 굉장히 좀 무너지고 난 다음에는 결국 우리가 얼마 전에 코로나에 관련된 부분들도 시장이 다 무너졌지만 그 당시에 정말 경제 전망이 더 안 좋았거든요. 더 안 좋았고 오히려 좀 전염병이 이제 통해서 사망자가 더 급증을 하게 되고 도산하는 국가들도 생긴다라는 그런 말들도 많았는데 결국에는 그걸 뒤집고 동학개미 운동이 성공을 하게 됐죠.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든 간에 장밋빛 전망만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가리키고 있는 지표들, 거시적인 지표들 그리고 특히나 올해 같은 경우에는 중국 관련된 그 경제 활성화 관련돼서 우리가 포커싱을 잡아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중국 경제 활성화에 대한 관련주들 그리고 에너지 관련주들 다시 한번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 신재생 에너지 같은 경우에도 워낙에 시장에 굉장히 좀 새롭게 수급적으로 이제 굉장히 탄력적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올해 다시 한번의 지금 기술적 반등 그리고 우리가 인플레 감축법에 대한 부분도 3월까지 유예가 됐지만 결국에는 인플레 감축법에 대한 핵심적인 자체가 ESG 경영들 그리고 사우디 자체에서도 지금 네옴시 자체를 100% 친환경 에너지 그리고 결국엔 2050년까지의 탄소 중립 시대로 글로벌 국가들이 모두가 거기에 기조를 맞추고 있기 때문에 에너지는 우리가 다시 한번 지켜보자라는 점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방금 말씀드렸던 네옴시티 그리고 재건 사업 그리고 철도 사업 관련된 지금 인프라 사업 관련된 주들도 지금 다시 한 번의 지금 꿈을 또 꾸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최근에 계속해서 좋았던 섹터들 그리고 잠깐 쉬는 섹터들 극명하게 나뉘고 있습니다. 2차 전지 관련해서 잠깐 쉬고 있고 네옴시티 마찬가지죠. 하지만 올해같이 이제 1월 효과에 대한 부분도 아직은 모르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지금 마지막 거래에서도 우리가 실망감을 낳던 그런 또 시장이었기 때문에 올해는 또 다릅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는 지금 분위기가 다시 한번 펼쳐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게 지금의 기조이고 워낙에 지금 증시에 대한 전망이 먹구름인 부분들 하지만 여기에서 햇빛적인 부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워낙에 내린 장세이기 때문에 더 이상 내려가지 않아도 그리고 거기에 대한 반발 심리가 들어오게 된다면 우리가 제2의 동학개미 운동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죠.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심리적인 부분도 지금으로서는 배제할 수가 없다라는 부분, 지표적인 부분들 그리고 거시적인 부분들, 이 미시적인 부분까지 같이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바닥권에 우리가 지금 다 같이 정말 섹터들이 다 같이 바닥인데 그 와중에서도 우리가 지금 일정을 앞둔 1월 5일 날 CES에 대한 부분들, 메타버스도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정부가 새롭게 지금 신년에 지향하는 바들, 상반기에 지향하는 바들에 대한 정부 정책 방향까지도 체크하신 다음에 거기에 맞는 산업별 방향도 체크를 하셔야죠. 그래서 그 부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한 재료 그리고 기술적 반등에 대한 기대감까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빠른 수급 전환 자체가 지금 올해 시장에서도 계속해서 이어질 것 같으니까 그 점 염두에 두시고 매매, 대응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네, 우리 위원님은 올해가 기회의 장 그리고 전화위복이 될 수 있다라고 굉장히 긍정적인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에게도 희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님. 네, 그리고 이제 유망업종에 대한 힌트도 주셨는데 잠시 뒤에 또 이야기 나누도록 하고요. 지금 유튜브 댓글을 보니까 돈 많은 한량님이 개인적으로 폭락장에서 주식 시작해서 배운 게 훨씬 많았다라고 굉장히 긍정적인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런 마인드를 배워서 저도 주식을 좀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긍정적인 마인드로 두 분이 긍정적으로 보는 업종에 대해서도 여쭤보도록 할게요. 우리 아이린 위원님은 저랑 넥스레벨에서도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했었는데 뭐 유망하게 보는 업종들이 몇 개 있었거든요. 그중에 딱 하나만 꼽아주세요. 사실상 우리가 단기와 중기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제 좀 길어지니까 짧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기 같은 경우는 리오프닝 쪽은 우리가 지속적으로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중기 같은 경우는 에너지 관련해서 풍력이나 사실상 이번 연도 태양광이 좀 더 많이 갔다가 이제 풍력으로 뒤돌아서서 이제 조금 급등이 나와주는 흐름 보여지다가 또 이제 에너지 관련주들이 조금 하락하는 국면이 있었는데 사실상 1년을 돌이켜 본다면은 미국 시장에서도 에너지 관련주들이 굉장히 큰 폭으로 이번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내년까지도 우리가 지속적으로 환경적인 문제는 추가적으로 이제 우리가 본다면 전쟁 이슈도 있지만은 매년 거론되는 부분이 인구 문제, 식량 문제, 환경 문제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에너지 부분 쪽에서 또 우리가 신재생 쪽을 꼭 보셔야 된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조금 이제 다 바로 반등이나 급등이 나올 수는 없겠지만 충분히 흐름이 에너지 쪽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신재생 에너지 중에서 뭐 풍력이나 태양광은 꾸준하게 조명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중기적인 전략으로는 충분히 좋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단기로 다시 넘어가서 우리가 리오프닝을 좀 보셔야 되는데 그 안에서 본다면 저는 이제 작년에 여러분들께 11월부터 지속적으로 항공 섹터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리오프닝 섹터는 사실상 많죠. 근데 이제 우리가 본다면은
일일작 오늘 같은 경우도 이제 국제항공운송협회에서 전 세계 항공사들이 이제 3년 만에 적자를 끝내고 흑자 전환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년에 굉장히 기대되는 업종 중에 하나가 항공 업종인데 그러다면 이 안에서 보니까 세계 각국에서 출입국 규제가 완화되고 그러다 보니 여객기 수요뿐만 아니라 화물 수요도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고 인천국제공항의 여객 수요 같은 경우에 21년 같은 경우 300만 명에서 지난해 같은 경우 1,700만 명 이제 이번 연도 같은 경우는 지난해까지만 해도 거의 400%대 증가율을 보였는데 이번 연도는 5,300만 명 정도 그래서 인천공항을 이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제 추정이 된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 이전의 그 기록을 본다면은 거의 한 75% 정도 이제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렇다면 이제 뉴스를 본다면 25일자에 지난달 25일자에 확진자 이제 사망 집계를 중단한다고 중국에서 발표를 하면서 이 감염 실태가 이제 굉장히 불투명하다 보니까 우려감은 좀 확산되는 분위기였지만은 이어지는 뉴스들을 보면은 27일에 중국의 국가이민관리국에서 자국민에 대한 일반 여권 발급을 정상화한다는 얘기가 있었고요. 중국 시장은 사실상 우리 관광 쪽으로 워낙 인구가 많다 보니까 큰 손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중국에서 또 해외 입국자 시설 격리 폐지한다는 소식도 이어지면서 이번 달에 8일부터 시행 예정이라고 하는 소식이 있었죠. 그러므로 인해서 중국의 여행사 같은 경우 온라인 여행사 시트립닷컴 같은 경우에 그 정부 발표가 이어지고 난 뒤에 30분 안에 외국 관광지 검색이 무려 10배 증가를 했다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행 서비스 플랫폼 퉁청이라고 있는데 역시나 국제선 항공권 실시간 검색량이 850% 증가를 했다고 하면서 비자 관련 검색도 10배 정도. 그래서 중국인들이 이제 세계의 각국에 본인 가족들을 보러 이제 가기도 하고 또 많은 국가에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뭐 일본이나 뭐 미국이나 많은 국가에서 이제 중국에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가고 있는 실정인데 이제 뭐 부모님을 만나기 위해서 친구를 만나기 위해서 이렇게 또 항공권 예약을 또 앞다퉈서 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싱가포르 같은 경우 한 600% 증가를 했고요. 또 우리나라에 이어서 홍콩이나 일본, 태국도 400%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가 지속적으로 나오면서 항공 쪽은 우리가 지속적으로 관심 있게 좀 보셔야 되는 섹터가 아닌가 싶고요. 중국인들 같은 경우 뭐 해외 여행 수요 기대감이 또 확대될 것이고 유커가 이제 국내에 또 들어오면서 여행뿐만 아니라 이제 화장품이나 또 우리 뷰티 쪽이죠. 뷰티 쪽, 또 카지노, 호텔 이런 것들이 선순환되면서 순환매가 조금 돌 것이다 보이기 때문에 물론 지금 안 좋은 뉴스가 조금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인들이 이렇게 앞다퉈서 나가다 보니까 중국인에 대한 코로나 검사를 PCR 검사를 시행하겠다. 또 시설 격리도 하겠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렇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뭐 완전히 뭐 오는 걸 막는 것은 또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면 어느 정도 완전하게 회복되는데 시간은 걸리겠지만 리오프닝은 사실상 살아있는 테마이기 때문에 우리가 꾸준하게 관심을 조금 보면 좋겠다. 그 안에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변수는 중국 시장 같은 경우 춘절 이후에 어느 정도 코로나가 이제 정점을 찍고 이제 내려올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생각했던 거와 달리 2차, 3차 감염이 된다면은 리오프닝 쪽도 조정을 받을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그렇지는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고 좀 더 긍정적으로 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위원님은 단기적으로는 리오프닝, 중기적으로는 에너지를 보자고 하셨고요. 그 안에서 굉장히 여러 가지 섹터, 종목을 언급을 해주셨는데 잠시 뒤에 자세하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최현범 위원님이 자세하게 보는, 또 유망하게 보는 업종도 들어볼 시간이죠. 어떤 업종을 보고 계시죠? 아무래도 전 중국 쪽에 이제 포커싱을 해야 된다고 드렸었고 거기에 있어서의 또 사우디 올머니 쪽도 이 재료가 좀 포함이 됩니다. 저는 이제 컨텐츠라는 좀 키워드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워낙 지금 컨텐츠에 대한 부분들이 뜨거운 감자로 또 떠오르고 있죠.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게 뭐냐면은 지금 최근에 정말 이 연말이죠. 12월쯤 다 됐는데 중국 판호 발급이 이제 허가가 됐다는 것 자체가 이제부터는 정말 좀 가시적이지 않을까. 이 중국 경제 활성화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6년 만에 이제 그쵸 중국 쪽에서 한한령에 대한 이슈에 대한 부분들이 정말 이제 해제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습니다. 이미 우리나라 드라마가 세 번째로 드라마 방영이 또 시작되고 있죠.
이런 점들 비추어봤을 때 우리가 이제 한한령 해제 기대감이 본격화되면서 내수 시장에까지 좀 활성화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좀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보다는 올해 더 신작에 대한 드라마에 대한 부분들, 영화에 대한 부분들이 훨씬 더 몇 배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웹툰을 기반으로 한 지금 드라마들이 워낙에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우리가 고려했을 때는 올해도 컨텐츠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출발했고 그 다음부터는 상승 모멘텀 자체를 갖춰나가는 게 올해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사우디 국부펀드 말씀드렸는데 사우디 쪽에서 오일머니를 하는 부분은 결국에는 빈 살만 총리가 지금 거의 수장으로서의 좀 좌지우지하고 있는 그죠? 거기에 총수이기 때문에 사우디 국부펀드 자체가 지금 게임 산업에 50조 이상에 대한 투자금들 그리고 우리나라 엔터에 대한 부분들 티나또 K 콘텐츠에 대한 지대한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티나또 e스포츠에 대해서 그리고 또 콘텐츠에 대해서 엔터 산업에 대해서 지금 빈살만 총리가 갖고 있는 그런 기대감들이 올해 시장에까지도 이제 시장 수급에 대한 부분들 재료적인 부분에 대한 부분들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다방면으로 형태를 했을 때 여기저기에 지금 파이프라인들이 지금 컨텐츠에 맞추어져 있다라는 점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중요도로는 지금 중국 경제 활성화 그리고 사우디 오일머니 관련해서 컨텐츠 쪽을 보자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중국 쪽에 이제 경제 활성화에 대한 부분들, 경기 부양에 대한 부분들 4%에 대한 경제 성장을 할 것이다. 5%에 대한 경제 성장을 할 것이다. 더 오르면 우리가 훨씬 더 좋겠죠. 그래서 그 중심에는 컨텐츠가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점. 왜냐면은 결국 아직까지도 지금 중국에서 대장금이 인기를 끌고 있고 허준이 인기를 끌고 있고 지금도 우리나라 드라마들이 아직도 지금 방영이 되고 있다는 자체가 이제부터의 신작에 대한 기대감들, 특히나 또 재벌집 막내 아들이 좀 성공리에 좀 마치게 되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판권에 대한 부분들, 지적재산권을 얼마나 갖고 있는 기업들이 지금 결국에는 포커싱이 될 것인가 이런 점도 우리가 관심 있게 보고 올해 그 관련주들 우리가 집중 공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위원님은 정말 다양한 재료를 안고 있는 콘텐츠 업종을 눈여겨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잠시 뒤 종목에 대한 이야기는 조금 더 자세하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리 또 가장 궁금하실 유망 종목도 잠시 뒤에 공개될 예정이니까요. 저희와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시장 이야기를 하는 동안 종목 문의가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참여 방법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밑에 자막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전화 02786-1022-1023, 문자는 013-3366-8200, 유튜브 머니투데이 방송을 통해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종목명, 매수가, 비중 함께 보내주시면 잠시 뒤에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도록 할게요. 저희는 잠시 뒤에 종목 상담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종목 상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전화 연결되어 있는데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너무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네,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네. 받으세요. 예, 예, 예. 네, 우리 시청자님은 어떤 종목 때문에 고민이 많으실까요? 영화테크요. 영화테크요. 매수가는요? 19,300원에 10%요. 19,300원에 10%. 예. 지금 손실을 굉장히 많이 보고 계신데요. 예. 이 종목을 언제 매수하셨어요? 내려가는 날 샀어요. 네? 내려.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시겠어요? 내려가는 날 나 사고 오전에 사갖고 오후에 네. 내려가더라고요. 아, 그렇다면 이 종목을 사신 이유를 여쭤봐도 될까요? 아, 그것이 25,000원까지 간다고 그러길래 네. 얼른 샀더니. 더 잘 간다고 했는데 지금 안 가셔가지고 고민이 많으신 거구나. 예, 예, 예. 네, 제가 또 바로 여쭤봐 드리도록 할게요.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예, 예, 감사해요. 네, 우리 아이린 위원님, 영화테크 지금 갖고 계시다고 하셨고 지금 19,300원에 사셨는데 보니까 종가가 8,950원, 지금 손실이 너무 크시거든요. 네. 이 종목을 손실을 아예 없앨 수는 없겠죠. 그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가 네. 하나 있는데요. 네네. 분명히 이제 방송을 보고 사셨으면 손절가를 제시를 해드렸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왜 대응을 안 하셨어요? 아니 끝날 때쯤 돼가지고 제가 못 들었어요. 못 들으셨어요? 끝나고 영화 사도 된다고 그렇게만 하고 끝났어 아. 그랬어요. 제가 끝나고 방송을 자. 틀으니까. 그래도 다행이신 게 비중이 10%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 예. 사실상 지금 거의 반토막
되셨는데 거의 네. 반토막인데 추가적인 하락도 충분히 가능하죠. 우리가 이제 본다면은 차트를 한번 네. 보실게요. LG 에너지 솔루션이 이달에 무려 26% 가까이 급락이 나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세비캠 같은 경우도 이달에 25% 급락이 나왔고요. 세비캠은 지금 거의 석 달 동안 지금 꾸준하게 넉 달째 고점 찍고 밀어버리는 흥국인데 자, 이런 종목들이 꾸준하게 밀린다는 것은 그만큼 힘이 없기 때문에 테마가 힘이 없어서 흘러내린다는 거고 받쳐주는 힘이 없는데 추가적인 하락 충분히 가능하겠죠. 그래서 사실 최근에 이제 12월 달에 한 달의 흐름을 본다면 우리가 테슬라 같은 경우 주가가 굉장히 많이 급락하지 않았습니까? 테슬라 급락으로 인해서 2차 전지 전반적으로 조정이 나왔고요. 폐 배터리도 마찬가지 이제 크게 움직이지 못하면서 고점 찍고 밀리는 형국인데 자, 이런 종목들 보신다면 사실상 이제 이지트로닉스도 이달에 23% 급락을 했고 지난달에요. 에코프로도 마찬가지 고점에서 한 달 동안 24% 지금 거의 이쪽은 뭐 조정이 안 나온 종목이 없기 때문에 그 중에 한 종목을 가지고 계신데 이 종목도 지난달에 20% 추가 하락에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사실상 우리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우리가 월봉을 좀 보시는 게 중요한데 월봉상 지금 자리에서 좀 더 밀어낸다면 사실 지금 자리 정도는 지지를 좀 해줘야 되는 부분인데 우리 지수가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오고 다시 매수세가 모인다면은 2차 전지 쪽에 반등이 강하게 나와주려면 좀 더 재료가 조금 필요하겠죠. 그렇지만 최근에 또 안 좋은 뉴스가 좀 나왔습니다. 전기세가 올라가면서 전기세가 올라가고 오히려 유가 같은 경우 뭐 이제 유럽 시장에서는 크게 이제 전기세가 더 올라가다 보니까 휘발유가 좀 훨씬 더 좋다. 휘발유 차량 쓰는 게 훨씬 좋다. 이런 얘기까지 나와주었는데 그런 저런 얘기가 나오면서 힘없이 이렇게 빠지는 흐름 보여줬고 사실상 지금 9,000원 전후에서 어느 정도 지지가 나와야 되는 자리고요. 그렇다면 지금 자리에서 지지가 나오지 못한다면 우리가 추가적으로 7,000원 전후까지도 한번 밀어내는 것을 보셔야 되는데 근데 이제 이미 어유라는 말씀을 하시기 전에 벌써 반토막이 될 때까지 그냥 들고 계셨다는 게 아주 큰 문제점입니다. 왜냐하면 자 2만 원에서 이 우리가 파란 선까지 밀어냈거든요. 그럼 여기까지 내려왔는데 우리 주식을 못 하시더라도 지난번에 이제 봉을 본다면은 봉 하나하나를 본다면 어느 정도 단기적으로 2만 원에서 밀어냈을 때 저점을 유지해야 되는 자리가 15,000원입니다. 근데 이 15,000원은요, 대한민국 모든 투자자분들이 15,000원에서 밀어냈을 때는 묻지 마, 그냥 매도하고 말자. 아니면은 더 이상 손실 굉장히 크게 확대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부분인데 여기까지 밀어내는데 가지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거는 다시 한 번 더 힘있게 돌려낸다면은 크게 우리가 뭐 2만 원까지 보시고 이렇게는 안 되시고요. 한 12,000원에서 14,000원 정도 보셔야 되는데 그렇다면 저점에서 반등이 나올 때 물량을 한 30% 정도 추가 매수를 하셔야 됩니다. 본인 비중 지금 10% 가지고 계신데 30%를 사시게 된다면 얼마 추가 중요한 것은 타이밍이죠. 그래서 그 타이밍을 찾는다면은 지금 당장 이 섹터가 바로 간다. 지금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어디에서 저점을 잡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럼 저점을 잡고 반등이 나올 때 자 어느 순간 많은 분들이 2차 전지, 폐 배터리 지금 당장 간다. 그쪽에서 반등이 나오고 급등이 나오면서 좀 시세가 앞으로 30%에서 50% 정도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을 이제 뭐 많은 분들이 외칠 때 그럴 때 이제 관심 있게 바로 이제 한 30% 정도 추가 매수를 하시면 그때는 이미 본인이 가지고 계신 그 평단 대비해서 똑같이 10%를 사더라도 20%를 사는 효과입니다. 그래서 30%를 사신다면 60% 사는 거기 때문에 평단을 급격히 낮출 수 있고요. 그렇다면 내가 큰 수익은 안 나더라도 내 매수가 위로 올라와서 손실 부분을 만회할 수 있는 타이밍이 분명히 올 겁니다. 그래서 뭐 지수가 1월 달에 어떻게 움직일지 모르겠지만 추가 하락이 이어진다면 7,000원 전후까지도 갈 수 있고 아니다면은 지금 자리에서 어느 정도 저점을 만들어내고 단기 반등이 나올 수도 있는 국면이 있다. 그래서 1월 한 달 동안 조금 지켜봐야 됩니다. 그래서 매크로 환경도 지켜봐야 되고 또 우리가 테슬라 주가도 지속적으로 봐야 되고 지난달에 본다면 테슬라뿐만 아니라 리비안이나 등등해서 굉장히
굉장히 많은 자동차 관련주들이 급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쪽 섹터에서 어느 정도 훈풍이 불 때까지는 조금 관망을 하시는 흐름이 중요하다. 좀 힘드시겠지만 조금 타이밍을 기다려가지고 현금을 좀 마련해 두시고 그 타이밍이 왔을 때 좀 추가로 대응을 하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네. 네, 지금 손실을 꽤 많이 보고 계신데 추가적으로 7,000원 전후까지 밀어낼 수 있습니다. 시장 분위기를 좀 보시다가 저점에서 물량을 늘려서 단가를 낮추는 방법이 있으니까 분석 잘 참고해서 대응해 보시길 바랄게요. 그다음 예, 전화 예. 상담, 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해요. 네, 고맙습니다. 네, 그다음 전화 상담도 바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네, 우리 시청자님은 어떤 종목 때문에 고민이 많으세요? 포스코 인터내셔널. 포스코 인터내셔널이요. 매수가는요? 네. 매수가 23,650원에 10%. 네. 23,650원에 10% 갖고 계시고요. 예. 그렇다면 이 종목을 언제 매수하셨어요? 여기 한 열흘, 한 10일 됩니다. 11일이요. 한 10일. 10일. 예. 네, 그러면 이 종목을 사신 이유를 여쭤봐도 될까요? 이건 뭐, 조작해가지고 사거든요. 아, 좋다 해서요. 예, 조작해가지고, 지금은 잘 모르니까 초보가 돼가지고. 네. 예, 초보자입니다. 아, 좋다 해서 사셨다. 보니까 예. 실적에 대한 좋은 얘기는 많은데요. 지금 종가가 22,600원, 뭐 그렇게 손실이 엄청 큰 정도는 아닙니다. 제가 손실을 이제 수익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잘 여쭤봐 드릴게요. 예. 네, 우리 최연범 위원님. 이 종목 보니까 23,650원. 그래도 손실이 많이 크지는 않아서 다행인 것 같은데요. 우리 위원님은 이 종목 어떻게 보시나요?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이 포스코 인터내셔널 좀 말씀드리기 전에 지금 이제 좋다고 해서 이제 매수했다고 이제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물론 처음 시작은 그렇게 하는 부분이 더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지금 이제 며칠 동안의 거래일로 이제 따졌을 때 한 3거래일 정도 했을 때 좀 시장이 또 많이 눌렸죠. 그것 때문에 이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에도 지금 하락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최근의 하락 때문에 좀 걱정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거의 평단가 그리고 수익권에도 오셨을 텐데 자꾸만 내려가서 걱정이실 텐데 다행스럽게 비중도 많지 않으시고 하지만 이 종목 같은 경우에 특히나 또 시장 눌림과 함께 눌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또 4분기에 대한 호실적에 대한 기대감, 실적에 대한 기대감 첫 번째, 그리고 포스코 에너지에 대한 흡수합병 두 번째 해서 지금 호재가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 종목 자체에서는 지금 이번 달 안으로 기술적 반등이 어떻게든 간에 좀 우리가 기대가 된다라는 점을 좀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굉장히 좋은데 결국에는 우리가 주식을 한 종목을 들어갈 때 제대로 우리가 좀 분석을 하고 그리고 공부를 하고 자료를 찾아보고 하는 이제 자세가 올해부터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주식을 하셨다고 하니까 좋다는 그런 매수에 대한 의견들 물론 좋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지금 23,650원 지금 평단이시니까 지금 갭 차이가 얼마 안 나세요. 다행히.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종목이 기술적 반등을 이런 식으로 V자 단기적인 기술적 반등에 성공한다라고 했을 때 이 종목에 대한 목표가를 24,000원을 지금 설정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24,000원을 전량 비중을 정리하시고 그리고 나서 내가 정말로 실제로 자료를 찾아보고 스스로 약간 능동적인 매수를 하셨을 때 그럴 때 이 비중을 가지고 그때 1월 그리고 2월 시장에 맞는 종목들을 찾아 나가신다면 훨씬 더 좋은 투자가 되실 것 같으니까요.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평단가 약간 위에서 정리하는 방향을 말씀드릴 테니까 24,000원에 한번 대응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우리 위원님은 이 종목에 대해서 24,000원을 목표가로 주셨고요. 여기에서 전량 비중을 정리를 하시고 공부를 조금 더 하신 다음에 더 좋은 종목으로 수익을 많이 내시길 바란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그다음 문자 상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8777님이 보내주신 종목 바로 현대로템인데요. 매수가는 32,000원. 비중이 70%입니다. 딱 사연까지 주셨는데 언제 다시 올라갈까요? 본전까지요? 라고 주셨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상담이 오면 굉장히 속상합니다. 본전이 아니라 수익이 언제 올 수 있을까요? 라고 말씀해 주시면 좋았을 텐데 보니까 지난 종가가 28,400원이고요. 비중이 굉장히 많으신데 위원님, 아이린 위원님,
이 종목 좋다는 얘기 제가 굉장히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주가가 지금 살짝 손실이긴 합니다. 근데 좋으면 계속 들고 가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지금 현재 분위기를 봤을 때는 큰 문제점 없이 지난주에 장에 조정이 있었는데 불구하고 방산주들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대로템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테마를 가지고 있는데 방산주로도 우리가 들어가고요. 또 북한 관련해서도 또 얘기가 나왔을 때마다 조금 움직이는 흐름이 있는데 또 수소 테마도 있습니다. 다만 이제 최근에 이 고점에서 사셨는데 비중을 70% 담으셨다는 것은 내가 수익이 날 것만 생각하고 손실 볼 거는 1도 생각을 안 했다는 뜻입니다. 언제 매수를 하셨는지 정말 궁금한데 만약에 이제 지난달 초에 매수를 하셨다면요. 너무 성급하셨다. 전고점을 뚫고 이제 간다고 예상을 했기 때문에 바로 사신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지난번에 이제 이때 이제 사셨다고 하시면은 이때는 이제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됩니까? 8월 말에 사신 건데 이때 사시고 이만큼이나 밀어냈다 다시 올라왔을 때는 본인 매수가 손절가를 다 잡으시던지 어느 정도 비중을 덜어내야 되는데 그냥 들고 가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만큼 욕심이 많으신 분인데 지금 같은 경우는 크게 밀어낸 추세는 아니기 때문에 가져가셔도 무관하다. 다만 이제 최근에 이제 노이즈는 하나 있습니다. 이제 현대로템이 이제 코레일 같은 경우 코레일에서 지난 이제 KTX 탈선 이슈가 있어가지고 70억 원 정도 피해 구상 청구를 한 상태인데 이 부분에 의해서 이제 논란이 있습니다. 이제 KTX 쪽에서는 이거를 제작할 당시에 잘못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또 현대 로템에서는 유지 보수 쪽이 이쪽은 유지 보수로 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뭐 약간 노이즈를 있는데 최근에 이제 방산주 같은 경우 나쁜 흐름이 아니기 때문에 좀 더 이제 흐름 보더라도 뭐 크게 밀리지 않고 우리 항상 주식을 볼 때 이제 굉장히 이 종목 장기주에 해당이 되는데 그렇다면은 121선이 우상향하는 종목과 21선이 우상향하는 종목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늘 제가 공개 방송에서 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일봉을 볼 때 121선이 이 핑크선인데요. 꾸준히 우상향하는 흐름이 보여지고 내리고 있지가 않죠. 그렇죠? 굉장히 또 21선 같은 경우 살짝 올랐다가 누르고는 있지만 급격하게 밀리지 않았습니다. 장기적으로 본다면은 갔다가 밀어내서 121선에 근접한 그 자리가 다시 한 번 더 매수가 가능한 타이밍이기도 하기 때문에 뭐 동사 같은 경우는 비중이 70%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올 때까지 아무 생각 없이 존버하시는 게 맞다. 예, 이렇게 보여지고 다시 올라갔을 때는 욕심 너무 내지 마시고 어느 정도 절반 정도는 매도를 하셔가지고 숨을 좀 틔우시는 게 맞지 않을까. 그래서 다시 내려온다면은 어느 정도 평단을 또 맞추시는 게 중요하고 다시 올라갔을 때는 어느 정도 이 자리에서 머물다가 돌파 가능할 수도 있기 때문에 대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응이 중요하니까 꼭 대응 잘 지키시려면은 비중 조절을 잘 하셔야 된다. 주식에서 첫 번째는 종목일지 모르겠지만 두 번째는 비중 조절입니다. 비중 조절이 전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점 참고하셔서 매매하실 때 도움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매수가가 올 때까지 버티자. 지금 비중이 굉장히 많으시니까 올라오면 절반 정도 매도해서 수익을 챙기고 편안하게 주식하시길 바랍니다. 그다음 문자 상담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4238님의 종목입니다. 종목명은 NP고요. 매수가는 6,736원, 비중은 80% 갖고 계십니다. 진단 부탁합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이 종목은 메타버스 관련주입니다. 지난 종가가 5,490원이었고요. 오늘 보내주시는 분들이 비중을 너무 많이 실어서 갖고 계시는 게 아쉬운데요. 왜 이만큼 사셨을지도 궁금하고 매수가를 보니까 아마 좀 더 추가 매수를 하지 않으셨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종목 비중이 너무 많습니다, 위원님. 어떻게 할까요? 비중이 일단 저는 20%만 넘어도 굉장히 많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나 왜냐면은 우리나라 시장 같이 이렇게 변동성이 강한 시장이 없죠. 그리고 세계 최고 난이도를 정말 자랑합니다. 그래서 이런 시장에서는 비중을 태우면 태울수록 정말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있어도 어려운 게 주식시장인데 정말 더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MP 같은 경우에 그래도 다행스러운 거는 저도 이제 신년 그리고 상반기 내내 메타버스를 좀 집중해보자라고 그렇게 지금 관점을 잡고 있기 때문에 조언도 상담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MP 같은 경우에도 특히나 또 XR 기기
특히나 1월 5일자에 CES가 이제 개최되고 나게 되면은 애플이 지금 조금의 딜레이가 있죠. XR 기기 출시에 대한 딜레이가 있었지만 결국에는 메타버스입니다. 그래서 메타버스가 추구하는 그 방향성 자체가 기회비용에 대한 그죠? 기회비용에 대한 부분들 지금 기업들이 앞다투어서 지금 실적에 대한 부분들을 좀 고민하고 있을 때 이 기회비용적으로 따져서 그죠? 이 비용에 대한 부분들에 있어서의 메타버스가 많은 것들을 지금 기업들에 해결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그죠? 비대면이 대면보다 훨씬 더 비용 절감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특히나 2023년에도 메타버스를 중요하게 봐야 되는데 그런 재료적인 관점에서 지금 MP는 홀딩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시장이 이제 우리가 12월 마지막 주 좋지 않았죠. 그래서 마지막 거래일도 좋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마지막 거래일만 보더라도 지금 시장 전체적인 종목 중에 대다수의 종목들이 다시 한 번의 수급 이탈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있어서의 기술적 반등에 대한 부분들 고려하시고 그리고 MP는 제 관점으로서는 지금 7,710원이 여기에 있는 지금 전 고점이에요. 보시게 되더라도 차트 보시게 되면 여기가 전 고점입니다. 7,710원이 전 고점인데 지금 평단가인 6,000원대는 충분히 돌파하고 7,000원을 넘어서 저는 8,000원 이상까지 저는 관점을 잡아도 좋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비중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비중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니까 평단가 도달하셨을 때 곧바로 절반 이상에 대한 비중을 정리해 주시고 목표가 자체로는 8,000원. 네, 최종 목표가는 8,000원 제시해드리고 싶은데 자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단가 왔을 때 절반 비중 정리하시고 그리고 7,500원 왔을 때 절반 또 정리하시고 그리고 8,000원에 마지막 최종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네, 우리 위원님은 8,000원 이상까지 봐도 좋지만 비중이 너무 많다라고 하셨는데요. 평단가 오면은 절반을 정리하고 7,500원이 왔을 때 거기서 또 절반을 정리하고 절반만 8,000원까지 홀딩하자라는 전략 주셨으니까 잘 참고해서 대응해 보시기 바랍니다. 종목 상담은 여기서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고요. 이번에는 많이들 기다리셨을 위원님들의 종목을 공개하는 시간입니다. 변덕스러운 시장에서 우리는 안전지대를 찾아봐야 되겠죠. 잠시 뒤에 종목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네, 이제 몇 시간이 지나면 2023년의 첫 번째 거래일이 시작이 됩니다. 시장이 좋지 않더라도 그 안에서 또 열심히 달려나가는 종목들은 항상 있는데요. 우리가 그 종목을 선점할 수 있도록 두 분께 도움을 요청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이 또 새해 선물 같은 종목을 준비하셨다라고 들었는데 먼저 우리 아이린 위원님께 여쭤볼게요. 새해 선물 같은 종목 우리 위원님이 준비를 하셨죠? 어떤 종목일까요? 제가 앞서서 이제 네. 업종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면서 이제 약간 힌트를 드렸는데요. 제주항공입니다. 네, 제주항공 같은 경우 지난해 같은 경우 10월 달에 일본 정부에서 정부가 이제 개인 여행객의 무비자 관광을 허용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국제선 같은 경우 이제 이 수요 회복세가 뚜렷하게 개선되는 흐름이 보여졌는데요. 일본에서 무비자 관광 허용을 하다 보니까 이 소식으로 인해서 항공주들이 바닥권에서 거의 50% 이상 급등이 나와주고 조금 쉬어가는 국면이 있었습니다. 이후에는 이제 중국에서조차도 이제 홍콩도 마찬가지고 시설 격리 제한도 하겠다는 얘기가 나왔고 또 관광객들이 많이들 이제 우리 움직일 수 있는 춘절도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춘절까지는 어느 정도 탄력 있게 움직일 수 있을 것이다. 항공주 같은 경우는 국제항공운송협회에서도 내년 올해 항공기업 수익성 같은 경우 회복할 것이라고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고 동사 같은 경우는 인천 오키나와 노선뿐만 아니라 다수의 노선이 재개를 하면서 많이 이제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는 흐름이 보여졌습니다. 겨울은 사실상 여행을 많이 다니게 되고 성수기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탄력도 충분히 가능할 거라 보여지고요. 우리가 뭐 제주 항공뿐만 아니라 뭐 TAU 항공이나 등등 해서 14분기 만에 이제 흑자 전환한다는 기대감이 있죠. 그리고 이제 진에어도 마찬가지 15개 분기 만에 흑자 전환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는데 중국 노선도 아직까지 재개가 100% 되지 않은 상황인데 그렇다면 중국 노선이 빠르게 재개를 하면서
뭐 50%, 70%, 100% 재개를 한다면은 충분히 이제 코로나 이전 수치로까지 돌아갈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지금도 역시나 여행 붐이 일어나면서 그 전 쪽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올해부터 이제 B737-8을 40대 순차 도입한다는 소식이 있었는데 미주도 그렇고 유럽도 마찬가지 또 우리가 중단거리 노선까지도 더욱 경쟁력을 갖추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친환경 항공기로 이제 분류가 되는 이 기종을 순차 도입해서 일단은 경쟁력을 갖추겠다 얘기가 나와줬고 또 항공기를 리스를 하는 게 아니라 구매하는 방식으로 해서 일단은 우리가 고정비를 굉장히 줄여서 수익선을 빠르게 개선시키겠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충분히 지금 자리에서도 추가적인 탄력이 나올 수 있다 보여지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관심 있게 보시자 말씀드리고 싶고 자 그럼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전에 최저가가 8,000원대를 우리가 기록을 했었는데 그리고 빠르게 급등하면서 사실상 여러분들 저점에서 이때는 급락을 했지만 지나보니 이때가 저점이었습니다. 무려 100% 가까이 급등이 나와준 것인데요. 다소 쉬어가는 흐름이 있고 또 지난번 고점 부근에서 쉬어가고 중국발 또 약간 노이즈가 나오다 보니까 쉬어가는 흐름 보여졌지만 코스닥도 빠지고 코스피 이제 급락하면서 전반적으로 지난주 금요일에 약간 흐름이 좋지는 않았지만은 마이너스 6%를 마이너스 2%까지 돌려내면서 잘 마감해 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거를 하루하루 단기적으로만 보느냐 그건 아니고요. 우리가 월봉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봉상 저점을 본다면은 10,000원입니다. 10,000원인데 지난번에도 우리가 10,000원짜리에서 월봉을 본다면 추가적으로 급등 나오고 또 급등 나오고 급등 나오면서 윗꼬리는 달리지만 추가적으로 계속 지속적인 상승이 나오면서 10,000원에서 20,000원 이상 돌파가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도 마찬가지 10,000원에서 저점을 찍었지만은 이달에 지난달에 양봉이 나오고 윗꼬리가 좀 짧았다면 이번 달에 또 탄력 있게 얼마까지 갈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한 달 만에 20,000원까지 갈 수도 있는 거고 두 달, 석 달 만에 갈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목표가를 조금 높게 잡아서 20,000원까지도 우리가 한번 지켜보자. 그래서 시간은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지만 제주항공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주항공이 우리 위원님의 관심주였습니다. 목표가 2만 원, 손절가 12,900원 잘 참고해서 대응해 보시기 바라고요. 우리 최현범 위원님은 아까 콘텐츠를 유망 업종으로 주셨는데 그 안에 관심 종목이 있을까요? 저도 컨텐츠랑 결을 같이 하고 사마 네트워크스 네.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특히나 우리가 사마 네트워크스 같은 경우에는 드라마 관련된 전문적인 기업이죠. 제작 관련 전문 기업이고요. 그리고 또 2023년에 가장 안정적인 실적이 예상된다라고 앞다투어서 지금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또 작년에 3분기 흑자전에 성공을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옥석 가리기를 하는데 실적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이런 점에서 올해가 당연히 사마네트워크스의 해이다라고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특히나 IP라고 합니다. 지적재산권이라고 하게 되는데 이 작품 확대에 대한 한한령 해제에서 구작과 신작에 대한 기대감들이 다시 한번 반영이 될 예정이니까 이 점까지 포커싱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차트상으로 보시더라도 단기적인 박스권, 시장이 좋지 않았지만 박스권 안에서 단기적인 자리 저점을 잡아가고 있다라고 지금 보여지고 있고요. 이제부터는 도약을 시작하자라는 관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로는 여기에 있는 지금 고점까지 그 이전의 고점까지 돌파하는 부분을 고려하자라는 그런 측면에서 목표가로는 3,950원, 3,950원 일단 닿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손절 라인은 3,0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도약을 이제 시작하는 종목 사마 네트워크스가 우리 위원님의 관심주였는데요. 목표가 3,950원, 손절가 3,000원 잘 참고해서 대응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2부도 이제 여기서 마무리를 좀 지어보도록 할 텐데요. 항상 뭔가 너무 짧다, 좀 아쉽다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최현범 위원님이 잠시 뒤에 무료 공개 방송 해주신다고 들었거든요. 어떤 내용으로 진행이 될까요? 제가 작년까지 시장이 너무 안 좋아서 정말 제가 지금 굉장히 지금 기다리면서 와신 상담하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올해는 정말 도약을 할 겁니다. 공개 방송에서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올해는 정말 치고 달려가는 그런 해로 만들 거기 때문에 오늘 공개 방송부터 시작입니다. 그래서 이따가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공개한 유망주 말고도 방송에서 못다한 이야기 전부 다 해주신다라고 하는데요. 이 포털 검색창에 MTN 밴드를 검색하시고 우리 최현범 위원님의 방송 참여 버튼을 누르시면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 앞으로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2023년 개묘년 바로 검은 토끼의 해죠. 올해도 저희 머니투데이 방송은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위해서 토끼처럼 정말 열심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한 해도 고생 많으셨고요. 2023년은 여러분들의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